네, 이번 단계는 관리계획 실행입니다. 실수방지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 관리도, 문서 공유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섹스시그마 그 13단계 로드맵 중에서 마지막 단계에 속합니다. 이 단계가 끝나면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단계는 수립된 관리 계획에 의거해서 현업 또 현업에 적용하고 유지 관리를 통해서 관리 계획을 실행하고 모니터한다. 이게 이제 이 단계의 초점이 되겠고요. 주요 활동은 관리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입니다. 두 번째는 장기 공정 능력 확인이 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사용해야 될 주요 툴 SPC입니다. 통계적인 공정관리. 그 다음에 체크시트, 공정능력 분석이 주요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실행이란 관리계획에 따라서 최저간이 유지 관리가 되는가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 성과를 실질적으로 도출해내는 단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계가 사실은 성과를 창출해내는 단계입니다. 개선 단계는 목표 수준으로 이미 이제 딱 올라온 단계고, 그게 유지가 돼야지만이 그 유지되는 시간만큼 과실이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서에는 개선된 사항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될 항목과 그 방법을 정의한 문서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세스 관리의 시스템을 요약 기술해주는 문서가 관리계획서입니다. 또한 관리 방법에 대한 팀의 공식적인 문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측정 시스템과 또 관리 방법이 개선되는 것에 따라서 계속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계획서는 한번 작성하면 변경이 안 되는 그런 바이블과 같은 성질이 아니고 계속 업데이트 해놔야 될 살아있는 문서입니다. 다음으로 이 관리계획서는 지속적으로 공유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항상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서의 내용은 관리 대상, 관리 목표, 측정 단위, 측정 빈도, 샘플 방법 등등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수 방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리 중에서 근본적으로 가장 관리에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실수방지법인데요. 작업자가 범하기 쉬운 실수가 곧 결함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수가 없으면 결함은 당연히 발생되지 않는 거죠. 이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이 사람이 굉장히 완벽한 것 같아도 사람처럼 또 여러 가지 또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실수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출발을 합니다. 실수 없는 사람이 없죠. 다만 누가 실수를 많고 누가 적고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어떠한 비정상적인 상태도 즉시 발견해서 조치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거 실수 방지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지혜와 창의력입니다. 그래서 100% 무결점은 가능하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 또한 실수방지법이기도 합니다. 원래 출발점은 풀프루핑이라는 개념에서 나왔어요. 풀이 뭡니까? 풀. 바보라는 말이죠, 바보. 풀프루핑. 바보도 할 수 있는 일. 이게 도저히 실수될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죠. 일본에서는 포카요케라는 말로 나왔어요. 이게 바로 미스테이크 프루핑이란 뜻입니다.
이런 실수 방지의 목적은 아무리 프로세스가 개선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개입되면 꼭 실수를 유발합니다. 기계는 실수를 잘 안 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또한 개선된 공정에서 현재는 얼핏 보아서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지속적으로 실수가 유발될 개연성이 없는 건지 자세하게 살펴보는 그 마지막 그 순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실수 방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전기 커피포트가 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전원이 차단되지 않고 하루 종일 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전기세가 많이 나갈 뿐더러 나중에는 물이 끓어서 물이 다 바닥에 나오고 나면 불나겠죠. 그래서 가정의 전기포트는 끄지 않아도 끓으면 자동적으로 스위치가 나갑니다. 여러분들 사무실에서는 어때요? 문서 편집기, 소프트웨어 철자법을 보면 맞춤법이 맞지 않으면 밑에 밑줄이 그어집니다. 또한 컴퓨터에 우리가 파일을 삭제할 때 그냥 삭제할 때 바로 삭제가 돼버리면 실수할 가능성이 많겠죠.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때 잘못 눌렀으면 다시 취소를 하면 되죠. 그것이 바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데서 나온 거죠. 공장에서는 어때요? 기계들에 대한 안전장치, 이중 버튼. 그 다음에 소매점에서는 독곡물 또는 이물질 주입을 방지하는 것.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안전벨트. 자동차 요새 안전벨트 안 매면 앞에 깜빡깜빡하는 경고등이 나오죠. 이런 여러 가지 나온 고안들이 전부 다 인간이 실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실수 방지의 원칙. 첫째, 담당자의 식견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맨날 거기 붙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 의견을 귀담아 들으면 그 속에서 실수 방지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기억에 의존하는 것, 반복 업무나 이런 행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2시에 꼭 기계를 점검한다. 이게 머릿속에만 이렇게 있으면 12시에 혹시 바쁜 일이 있으면 깜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2시에 항상 기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부자가 울린다든가 어떤 워닝이 있으면 절대 실수하지 않겠죠. 그 다음은 담당자를 편하게 만들어서 창의적인 업무와 부가가치 활동을 추구하게 한다. 이게 사람이 바쁘면 머리 쓸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머리 안 쓴다고 구박할 게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인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중요합니다. 또한 이 결함에 관대해서는 안 돼요. 아주 작은 결함이라도 아주 엄격하게 봐야 됩니다. 그 속에서 실수방지법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 관대해지면 실수도 관대해집니다. 뭐 그럴 수 있지 하다 보면 모든 것이 용서가 돼버립니다. 그 다음 누가 하더라도 절대로 잘못되지 않도록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만 적용이 되고 특정한 사람한테 적용이 안 된다면 완벽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잘못되어 있더라도 그것을 깨달으면 됩니다. 깨달으면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상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전혀 아무 생각 없는 게 문제죠. 자, 이러한 실수방지 장치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데서부터 탄생을 합니다. 최상은 뭡니까? 최상은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이게 최상이에요. 그러면 우수한 건 뭡니까? 에러가 발생하고 있는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하려고 한다는 탐지를 하게 되는 것. 이게 그나마 나은 거예요. 양호는 뭡니까?
결함이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러니까 이 디텍션이죠. 검출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항상 최상의 방법을 고안하는 것. 그게 실수방지법입니다. 여러분들 그 결함과 에러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결함은 뭐고 에러는 뭡니까? 쉽게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에러의 결과가 결함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에러, 원인, 실수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함을 초래하죠. 부정확함을 초래합니다. 파손을 초래하고 완전치 못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이것이 원인이고 에러고 실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뭐 결함이나 에러나 그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함을 방지하는 그 결함을 그 후공정으로 넘어가는 것을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근원적인 개선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에러는 왜 발생을 하는 것일까요? 에러는 수많은 것들 중에서 사소한 한 가지라도 잘못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에러의 원인은 첫째, 부정확한 절차서. 두 번째, 프로세스 내의 과도한 변동. 세 번째, 부적절한 검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휴먼 에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이 중에서 그 심각하고 또 빈도가 높은 것이 뭐겠습니까? 휴먼 에러입니다. 에러 발생의 보편적인 원인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잊어버리는 겁니다. 깜빡했다. 우리가 살면서 깜빡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에러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해. 사람은 이상하게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의심하지 않아요.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이게 오해입니다. 오해. 나중엔 알게 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절대 오해라고 자각하지 못하는 것. 이게 문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식별상의 에러. 이 잘못 식별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데 잘못되어 있다는 걸 느끼질 못하는. 그 신호등 만약에 잘못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간불, 파란불을 구분 못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겠죠. 사고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숙련 에러가 있어요. 숙련되지 못할 경우의 에러는 뭐 여러 가지 그 유형이 있겠죠. 글씨를 잘 못 쓴다. 그럼 뭐가 많아지겠어요? 오자 탈자가 많아져요. 그 다음에 제 멋대서 하는 오력, 제 멋대로 하는 것. 이거 뭡니까? 규칙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로 능숙한 사람이 규칙을 지키질 않아요. 초보자들은 규칙을 잘 지킵니다. 능숙하면 아주 자유자재로 한다고 너무 자기 자신을 믿어버리는 바람에 규칙을 무시하고 자신의 방법에 따릅니다. 여기에서 실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음은 부주의. 부주의는 뭐 누구나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느릿느릿하는 데서 오는 에러. 그 다음에 규칙 준수의 결여. 그 다음 예상치 못한 에러. 경무, 과로한 업무로 인한 에러. 그러니까 에러의 발생 원인도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에러가 실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고안하는 일은 이런 모든 범주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최선의 방법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에러가 발생하려 한다. 두 번째 뭡니까? 에러가 발생하려 하니까 결함이 발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함이 발생하려고 하니까 경고 신호가 울립니다. 그랬을 때 뭔가 통제하거나 피드백하는 신호가 나와요. 그때 업무를 중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우리 컴퓨터에서 불필요한 파일을 하나 지우려고 엔터를 눌렀다. 이게 뭐예요? 에러가 발생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그 구체적으로 그게 파일이 없어지면 완전히 그 결함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 딱 워닝이 딱 뜹니다.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아, 그때 피드백을 받은 머리는 취소를 누르는 거죠. 그래서 업무가 중단됩니다. 요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그 차선의 방법은 뭡니까? 에러가 발생했어요. 에러가 발생하면 당연히 결함이 발생이 됐죠. 그 컴퓨터 파일이 날아갔습니다. 날아갔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휴지통으로 갔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고 신호가 울립니다. 그 다음에 통제하고 그 피드백하고 정지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이 파일이 없어졌다는 걸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그 없어진 상태로 상대방한테 문서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점이 그대로 다음 사람, 고객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게 차선입니다. 그래서 최선은 에러 자체를 탐지해내는 것이고, 차선은 발생된 결함이 고객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차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